투자자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슈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 너무나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민경무의 끝장 투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너무나 많은 고민에 잠겼던 우리 민경무 파트너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시장 흐름이라고 본다면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어제 시장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힘든 시장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이 나오죠, 수요일 날. 요 사이 같아서는 좀 매일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한국 증시는 왜 매수만 얘기하지 매도를 얘기 안 하지? 그죠? 네. 그리고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라고 말씀드렸죠? 철물전 사장님이 더 살라 그러는데 참으십시오. 소파집 사장님이 살라 그러는데 참으십시오. 매도하는 거를 하셔야 된다. 그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는 그냥 많이 오를 때마다 파십시오. 그럼 많이 올랐을 때 뭐 지난주에 팔았으면 참 좋았겠죠. 네. 지나고 나서 왜 이런 얘기를 해? 저는 지난 얘기를 확인을 하는 거지 제가 없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전 국민이 그리고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점은 분명히 올 거고 조정은 나오죠. 그렇죠.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 조정 없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한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시장 과하게 상승했으니까 조정이 나온 거다. 뭐 이란 때문이다. 뭐 지정학적, 통합적 그거 빼고요. 시장은 많이 오르면 내립니다. 조정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가는 장이라면 그 조정을 끝내고 다시 갑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하락의 시작이 아닌 조정입니다. 그럼 향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슈 잡아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급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내일 시장 많이들 불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침마다 매번 뭐 많은 또 전략을 세워주시잖아요. 어디로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경제 유튜브와 제 개인 유튜브 끝까지 간다 해서 매일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네. 근데 내일은 좀 특집성으로 뭐 좀 오랜 시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요청들이 많아서 제가 원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개 방송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근데 내일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와우넷에서 공개 무료 방송을 합니다. 시장이 어렵거나 방향성을 잃으신 분들 꼭 와서 들으십시오. 오늘도 결정적인 승부수 한 수를 던져드렸고 오후에는 제가 방송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서 예측에 따른 대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말고 힘드신 분들이라면 내일 아침 하루 종일 또 하신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로 선물 준비한 게 있죠. 내 돈을 지키는 투자 수업 VOD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끝장 투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라디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의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니 해도 이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랙홀 시장, 미 이란 중동발 이슈 급락장에 대응할 방법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네.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죠. 네,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 많은 분들께서 많이들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뭐 민정무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했을 때 남들이 사라고 할 때 지금은 좀 팔아보자. 그리고 남들이 팔라고 할 때 지금은 좀 모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지금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주식 전문가라는 게 몇 년도에 생겼을까요? 뭐 의사도 전문의가 있듯이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주식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도권 외에 비제도권에서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활동을 하죠. 제가 이제 전문가가 돼 버렸습니다. 한 15년 정도 하고 있네요. 주식은 한 30년 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제도권에서 못하는 걸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티바 방송을 볼 때 비전문가도 시장에 대해서 정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죠. 그럼 전문가라 함은 시장을 오래 경험했던 선배로서 시장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제 방송을 저도 안 봅니다. 사실상 안 보는 이유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시장이 바닥권일 때는 좀 보다가 시장이 올라올 때 과열권에는 안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바닥일 때 시장 TV 보시지 말고요. 시장이 너무 올랐을 때 TV를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경제방송 나온 사람이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폭락하기 며칠 전까지 무조건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된대요. 이유는 200조를 낸대요. 마약보다 더 영업이익이 좋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개인이 얼마를 샀냐 하면 2조를 넘게 샀어요. 최고점에서. 신고 맞죠? 네. 그죠? 오늘 1조 2천억이 개인이 털렸습니다. 아니 이게 군중이 모두가 체면에 걸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제가 그래서 방송 3번 나오면서 3번 다 99년도에 이익치 회장을 얘기했어요. 그때 바이코리아 하면서 하이닉스를 그렇게 사댔다. 그래서 나중에 반토막 나고 껌값 300원 갔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네. 방송에서 어떻게 매도 없는 매수만 계속 얘기하냐. 근데 시장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2배 올랐으면 계속 사도 됩니다 해도 돼요. 왜냐? 2배 오르면 쌍봉은 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몇 배씩 오르고 하이닉스가 몇 배씩 올랐을 때 주도주가 템버거가 됐을 때 차화정도요 10배 올랐을 때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리먼 사태 때 조선주요 10토막 이상 났습니다. 자, 향후에 여러분들 반도체가 어떻게 된다고 중요한 건 올해 실적 잘 나올 거예요. 내년 실적 올해 준하게 나오면 반도체 하락할 겁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왜 4배 오른 주식을 사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와본 시장 6,000포인트를 봤습니다. 예측 불허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예측 불허의 시장대로 미친 척하고 돌아갈 겁니다. 더 갈 겁니다. 아니요. 시장의 평가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못 쫓아갑니다. 결론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33조를 팔았어요. 그걸 개인이 다 샀고 우리가 2차 전지 열토막 났다라고 얘기하죠. 다 그지됐다고. 네. 그때 정점에 왔을 때 추가 상승 나왔을 때가 ETF가 만들어졌을 때예요. 2차 전지 처음으로. 그때부터 슈팅 20-30% 나오고 박살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18만 원에서 슈팅 20% 정도 나오고 ETF 코스닥 시장 좋아진다.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 그러면서 시장은 올랐지만 6천을 넘겼지만 결과적으로 이틀 만에 5천까지 와버렸어요. 네.
그럼 시장 오래 봤던 제 입장에서는 시장은 여지없구나.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시장 내렸는데 악담하는 겁니까? 시청자들 우롱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이 바닥일까요? 내일이 바닥일까요? 저는 오늘이 바닥 같은데. 내일은 오전에 주식을 살 기회를 잠깐 줄 거예요. 내일 오전에 사시면 단기적으로 수익 납니다. 자, 일단 뭐 대응 방법까지도 약간 알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 증시들을 좀 바라보면 특히나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 물론 살이 높아서 골이 깊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지만 뭐 국내에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한국 시장 9.11 테러 때보다 한국 시장이 더 폭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우리는 그 비교를 하죠. 경중에 대해서. 야, 교통사고 났으면 어디 다친 데 없어? 부러진 데 없으면 경미하고, 부러진 데 있으면 과하고, 말을 못 하는데 그러면 중상이죠. 네. 그죠? 증시도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 요상해지는데 한번 시장의 경중을 한번 보자고요. 9.11 때는 미국이 대책도 없었고 예측도 없이 당했을 때 시장이 대폭락을 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폭락을 했죠.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종을 9.11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지수보다 지금 더 하락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죠. 오늘 삼성전자 하한가 쳤습니까? 아니요. 안 쳤죠. 네. 하이닉스 하종 쳤어요. 아니죠. 네. 하종 그렇게 많지 않죠. 9.11 때 다 하종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 전에 문제 제기한 건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지수는 많이 하락했는데 왜 예전같이 하종이 없지?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15%였고요. 30%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30% 변동폭 생기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변동폭이 상하 30%가 늘어난다는 건 대박도 있지만 쪽박을 만들 것이고, 이게 쉽게 해서 연계가 돼서 다음날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걸 30% 됐을 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또 30%가 됐고요. 그리고 시장이 변동폭이 커지는 건 지금 프리 시장, 이거 문제가 큽니다. 네. 프리 시장 이거 없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땐. 프리 시장 때문에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장후에도 시장을 변동을 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중장기하기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15%에 묶으시고 프리 시장이 없다면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처럼 취약한 구조의 상하 변동폭을 크게 시간을 늘려놓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번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하락했지만 전 종목이 9.11 때보다 더 많이 내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종친 건 없더라. 그래서 체감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락폭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진화를 해가면 개인 투자자도 방향성이, 투자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익치 회장 얘기했을 때와 지금의 개인 투자자의 투자관은 똑같은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싫은 소리를 했고, 그럼 오늘이나 내일은 8시에 신군 어떤 주식을 사면 될까요? 반대 매매가 8시에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지수를 좀 보는 종목, 지수와 영향력이 큰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신군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어떤 종목을 사시면 되면 삼성전자 사십시오. 저는 삼성전자를 몇 년 동안 사라는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HPS를 얘기했어요. 저는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하이닉스를 사십시오. 사실 바에야 삼성전자를 왜 사십니까? HBM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블랙시트가 오건, 9.11이 오건 저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요번에 걸프전이 와도 삼성전자를 삽니다. 근데 요번에 위기죠. 위기일 때는 1등 삼성전자를 사시면 됩니다. 그거는 지수를 사는 겁니다. 종목을 사시지 말고.
지수가 안정화가 되면 하이닉스를 사십시오.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하이닉스의 수익률과 하이닉스의 성장성이 저는 삼성보다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뭐 올해 예상이 200조 얘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내년에 240조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삼성전자는 DRAM5 가격이 2배 인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내년이 실적이 나온다 그러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보다는 HBM 비중이 큰 하이닉스가 낫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종목 선정이 끝났죠. 네네. 그럼 오늘 지수가 바닥일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자, TV를 봤을 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밸류, 예? 기업의 가치가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요? 빠지는데 뭐 장사했습니까? 오르는데 장사했어요? 없죠. 그래서 네. PBR 경우에 얼마 전에 6천 넘었을 때 PBR이 2였고요. 지금 내리니까 PBR이 1.5 정도로 하락을 합니다. 네. 그럼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6천 포인트는 넘었다가 왔죠. 그러면 요번에 기준이 생긴 겁니다. 제가 어제 공방을 야간에 해드렸어요. 밤늦게. 폭락을 해서. 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게 삼성전자는 18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86만 원대가 매수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그 가격대를 왔죠. 그 오늘 유튜브에서 삼성전자를 프리시장에 사서 보합에 팔고 3시 이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10% 수익 나고 3시 이후에 샀더니 프리시장에서 또 올라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요? 신기하죠? 네. 근데 계속 그래 왔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신기할 게 없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왜 바닥일까? 내일 왜 사야 될까? 왜 사야 될까? 이제 궁금해지죠. 보통 우리가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물론 뭐 계속 오르는 주식도 없지만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들도 없거든요. 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보조 지표 같은 걸 사용할 때도 피보나치를 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게 네네. 있는데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그 밑으로 빠지는 건 낙폭 과대다. 이런 논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역사죠. 역사는 반복된다. 네. 요즘에 단종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꼭 보십시오. 어. 재밌습니다. 네.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는 겁니다. 어. 사람 사는 인생은 네. 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오름 뭐 좋은 거 있습니까? 경제공황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제 기분대로가 아닌 논리를 한번 펼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 네. 그러면 우리 그 PPT를 한번 제가 한번 용감하게 띄워보겠습니다. 일단은 F5를 네, 띄어져 있습니다. 예, 네. 기간별 매매 동향. 네. 기간 매매 동향이 아니라 이제 닷컴 버블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99년도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시를. 근데 이제 하락폭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통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보통 얼마에 멈추냐면 24% 정도에 멈춰요. 상승폭 대비 하락폭 24% 정도면 하락이 멈춥니다. 자, 24%예요. 근데 우리 증시 24%가 오늘 넘게 하락을 했어요. 자, 99년도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리먼 사태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24% 하락했습니다. 리먼 때도. 첫 번째 고점을 찍고 하락폭이 24% 정도면 하락을 하면 상승폭 대비 반등이 나왔다. 그죠? 그럼 이때 주가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 볼게요. 팬데믹 때도 첫 번째 2020년도 12월쯤에 고점을 찍고 이때는 17% 정도에서 고점을 또 찍었어요. 네. 쌍봉을 찍었어요. 다 증시가. 그럼 이번 증시는 최악의 경우 쌍봉을 찍을 것이다.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증시 보자고요. 자, 우리 증시는 하락폭이 몇 프로냐 하면 이틀 동안 35%를 까먹었습니다. 아니 팬데믹 때 뭐 9.11 때 닷컴 때 막 난리 났어도 이렇게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뭐 단 이틀 만에 이렇게 이틀 된 만에 거니까. 이렇게 빠졌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죠. 지정학적 이유로 빠졌을 때는 전쟁이 났을 때는 금방 회복을 해요. 그럼 오늘 주식 샀어야지.
이렇게 빠졌는데. 근데 또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상승폭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2,500에서 증시는 보통 2배 상승 정도 나오거든요. 2배 상승하면 많이 나왔다 하는데 2,500이 2배로 슈팅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은 좀 클 수가 있는데 이 시장이 3,000포인트부터 상승을 했다고 치면 거의 2배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4%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5,300대 정도 멈출 줄 알았는데 이게 더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5,093포인트까지 밀렸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내일 빠진다 그러면 그 엘리오트 파동 여러분들 전문가들 교육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네. 엘리오트라는 사람이요. 38% 빠지고 50%, 61% 되돌림이 나와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네. 뭐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세요? 그럼 초보예요. 그게 잘 맞으니까 교육을 했고 저도 그런데 증시를 보니까 이틀 동안 이렇게 빠진 일은 없더라. 예? 여지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죠. 예? 그냥 우리 무대포 정신으로 에이씨 이틀 맞았는데 내일 빠져봐야 얼마나 빠져. 반토막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대체 왜 빠졌는데 또 왜 오늘이 바닥이고 내일이 바닥일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논리가 있어야지. 네. 지금 들어보면 야, 이거 민 대표 이거 약장사도 아니고 말 심하게 하네 이거. 근데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틀 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못 주무시겠습니까? 지금 TV 보시는 분들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증시 폭락했을 때요. 와이프가 사망했을 때 10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엄청나게 받죠? 네. 그럼 지금 다 스트레스 받은 거거든요. 전 국민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자 설명을 해보자고요. 증시가 빠진 이유는 여러분들 웰더독이라 그래서 제가 선물 얘기를 계속 하죠. 저 매매 동향 하나 PD님 띄워주십시오. 그 맨 처음 PPT. 우리 시장이 이렇게 교란당하는 거는요. 외국인이 물먹고 있다가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예요. 예? 이거 다 외국인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때문에. 외인의 수급 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예, 참 많이 있는데 자, 외국인은 양 이틀 거의 10조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했어요. 야, 진짜 개인은 돈이 어디 있지? 나는 100억도 못 받는데 현금으로. 이틀 동안 얼마를 사대냐면 12조 가까이를 삽니다. 그걸 다 받아버려요. 네. 근데 금융투자가 같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지수가 밀리면서 계속 받쳐져요. 그러니까 집단체면에 걸리죠. 야, 우리가 사고 금융투자가 사니까 시장이 외국인이 팔아도 이기는구나. 결과적으로는 기관은 배신을 때렸습니다. 같이 팔아버렸어요. 네.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외국인의 형태를 보면 외국인이 선물을 5천억 정도 팔다가 결과적으로는 2천억으로 순매수 종가에 대다가 그 프리시장에서는 2조 순매수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에서 1조 매수해도 외국인이 1조 매수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이죠. 2조는 주식으로 따지면 4배를 더 산 거예요. 4조를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양 이틀 옵션 시장에서 몇 배가 나왔냐면 50배가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 1억을 샀으면 50억이 됐을 거고 10억을 샀으면 500억이 됐죠. 그러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서 얼마를 벌었을 것 같아요? 증시는 대폭락했지만 외국인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이게 파생 시장이에요. 그래서 민 박사가 나오면 선물 시장을 떠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선물 동향이에요. 외국인은 언제든지 쉽게 해서 꺾을 자리, 네. 폭락시킬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복합적인 이유죠. 이란 지정학적 이유로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란은 빠질 이유가 없는데 다음 만기가 있고요. 정점에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해보고 네. 지금 외국인의 형태는 계속 던져봅니다. 이거 얼마까지 봤지? 어제 5조 팔았을 땐 꼼짝 안 하더니 오늘 1조 파니까 흔들리네. 10조 파니까 흔들리네. 조금 더 파니까 시장이 확 밀리네. 야, 그럼 방향을 아래로 잡자. 어. 그래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누적 매도가 나오다가 순매수가 나오다가 방향을 계속 바꿔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이벤트입니다. 어떻게 매도해서 장이 마감이 될 때 순간 2조로 바뀌냐 이거죠. 선물을 샀다는 얘기는 내일 시장을 오른 거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10% 오는 것보다 삼성전자 10% 올렸을 때 선물로 먹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웰도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이 선물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선물시장이 주식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물시장을. 선물을 매도를 때려버리면 현물이 폭락을 합니다. 같이. 근데 어떨 때는 먹히고 어떨 때는 안 먹히는데 네. 정확하게 먹히는 타임에 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에 대해서 뭐 전쟁 났나 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도 봤잖아요. 전쟁 났나 보다. 근데 이제 실상 오늘이 지나니까 장기전 분위기로 가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취약한가? 외국인이 교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만 유독 상승을 크게 했고 유독 하락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대만 증시도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종가 무렵 되니까 대만 증시가 조금 2%대 빠졌고 중국, 일본 안 빠졌어요. 자, 이란에 제일 피해를 보는 국가가 어딜까요? 한국 아닙니다.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왜냐? 유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가 지금 82불밖에 안 돼요, 배럴당. 예? 유가 100불 넘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천연가스 부분에서 올라야 되는데 오늘 유가 관련해서 시장이 급등을 시켰거든요. 이게 대안이기는 한데 그럼 이게 장기전으로 가느냐? 이제 이틀 됐어요. 결과적으로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되면 시장의 방향성을 보이겠지만 지정학적 이유로 시장이 하락했을 땐 열흘 안에 회복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9.11 때도 그랬고 웬만한 시장이 다이렉트로 빠졌을 때요. 네. 완만한 하락을 하다 급락이 있었고 상승을 하다 급락을 했지만 다 회복을 합니다. 팬데믹 때도 그랬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골이 깊으면 이게 뭐 반등도 크다고. 깊게 하락하면 반등도 커요. 내일 의외로 빨간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고 쳐다보셔야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흔들어질 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가 무슨 날이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렇죠. 그죠? 3월이죠. 자, 제가 1, 4분기까지 지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4분기까지. 네네. 이번에 빠져도 올라옵니다. 그럼 2, 4분기가 중요한 거고. 그럼 한국 신세는 6월까지 해볼 만해요. 자, 이번에 코스피가 지수가 고점을 찍었으면 코스닥 지수는 5, 6월 안에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번 조정이 끝나면 코스닥이 대폭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은 그래도 코스닥을 샀어요. 몇 천억 정도. 네. 코스닥을 산 거는 패시브 자금이 아니고 쇼커버링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쇼커버링이 아니고. 네. 그래서 지수를 편입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산 거 봤을 때 이 정도에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좀 장기화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환율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어제 폭락한 계기는 어제 보니까 한국 환율이 1,500 고점을 찍더라고요. 네. 내려왔는데 오전장에 환율이 조금 약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다가 오후에 개입을 하면서 빠지면서 선물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네.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환율이 하락을 한 건지 환율을 하락해서 상승을 했는지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오후장 돼서 3시 이후에 시장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심리적인 저항선 1,500이 안 넘는다면 환율에 대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율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300원, 1,200원대를 보던 사람들이 1,400원을 보니까 놀라지만 따지고 보면 원달러 엔도 봐야 되고 위안화도 봐야 되지만 다른 국가는 환율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고 보면 원화 강세보다는 약세가 좋은데 제가 볼 땐 1,500만 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환율이 뭐
1,460원, 70원 걸려 있어도 네. 크게 시장엔 무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환율 부분도 그렇고 오늘 시장이 바닥일 수도 있다.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라디오 두 번째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장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라는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자, 나는 오늘 아침 시장 열리고 나서 애프터마켓 때 삼성전자 관련해서 관심을 좀 보였었고 그때부터 수익을 좀 봤었고 오늘 마지막 구간 시장 정규 시장 끝나기 전에도 삼성전자 관련된 또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 외에 삼성전자에 더 집중하신 이유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수 관련돼서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일까요? 지수를 산 거죠. 지수를 산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지수를 산 거고 네. 시장이 안정화돼 있다면 하이닉스를 샀겠죠.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라고 얘기해 본 게 몇 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안 보는 주식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뭐 채팅창에서도 삼성전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볼 만한 구간 내일이 만약에 오늘이 바닥이었고 내일 반등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만한 섹터 부분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일단은 시장이 하락할 때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를 봐야 되겠죠. 네. 그 뭐 대안들을 찾는다고 해서 소부장을 보는데 저도 뭐 소부장 오늘 준비한 종목이 제주반도체입니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서 외국인이 산 소부장 종목을 몇 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희골딩스도 외국인은 샀어요. 네네. 1위 종목이 이제 삼천전자약, 에코프로 몇몇 개 오늘 12종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팔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이 샀더라. 이 얘기를 얘기하고 싶고 네. 그 종목들이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코스닥 지수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좀 네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고 그 이외의 섹터 관련해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지금 종목이 넘어갔는데 제가 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시황 얘기를 길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파생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락폭의 상승폭을 얘기했는데 이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네. 빠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제일 중요한 건 이란이잖아요. 네. 저 여러분들 주식 전문가지 전쟁 전문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죠? 신고는 알아요? 저도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네. 이제 평론가들이 정치 평론가들이 쭉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러게요. 지금 구간에서 뭐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길게 끌고 싶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의도치 않게 좀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증시는 이란전이 길게 갈 것이냐 짧게 갈 것이냐가 증시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답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 영향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손해볼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금리 인하할 겁니다. 왜냐? 이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세일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게 2030년이에요. 그래서 제일 피해 보는 게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네. 인도까지 그렇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국은 피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총리죠. 만나고 바로 이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죠? 네. 폭격이 시작됐는데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의 뒷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가 대신 싸워주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분쟁의 시작은 다 트럼프입니다. 이분이 저건 천재라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런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데 미국한테는 굉장히 이게 지금 미국의 보안관이 아닌 이제 패권주의
이제 큰형 됐습니다. 음. 그냥 아무나 가서 막 두들겨 패고 아무나 때려잡고 뭐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덕이냐 경우냐 뭐 법적인 거냐를 떠나서 자국의 이익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죠. 음. 예? 그래서 미국 그 국민들은 좋을 수 있는데 한국은 되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자꾸 왜 이런 짓을 할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으면 네. 시진핑을 3월 말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란하고 중국하고 친해요. 음. 그리고 중국이 이란의 50% 정도 기름을 수입해 준단 말이에요. 그 이란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란까지 이렇게 송유를 놓고 그래요. 송유관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란도 두들겨 팼는데 중국도 두들겨 팹니다. 중국이 쫄리겠죠. 지금 미국은 러시아는 이제 끝났고 네. 중국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지금 이란을 했는데 일타쌍피죠. 근데 이 실수가 뭐가 있냐면 이게 강경파만 그 뭐죠? 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아, 네. 지금 예. 이란 예. 대통령 이야기 예. 하시는 거죠?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네. 그분만 보냈어야 되는데 음.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아차한 게 이게 몇 년만 끝내라 그랬는데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친미 성향 아니 온건파까지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결속력이 더 강해지겠다. 강해져서 어.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라크나 뭐 베네수엘라 어디든지 보스가 사망했을 때 네. 내란이란하고 정부가 붕괴가 됐거든요. 요번에 이제 결속력이 있으니까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트럼프가 한마디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유가 걱정하지 마. 우리 미국에서 다 호위해 줄게. 어. 그래서 뭐 기뢰를 설치했을 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네. 관련해서 네. 그전에도 기뢰 몇 개를 설치했다가 그거를 미국에서 회수를 해줬고 아무 이상 없이 다녔는데 요번에도 이쪽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겠죠. 상황 파악은 해야 되는데 저는 트럼프가 장기전으로 절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장기전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주말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제럴드 포드 전단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에브럼 링컨함 뭐 그 항모들이 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1,500km 뒤에 있대요. 그래서 5일 내에 이쪽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두 대가 먼저 가 있지만 한 대가 한 더 대가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항모 있다. 전단이 어. 이제 여기에 올 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저도 지상군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안 간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항모 전단이 오면 미국이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그 폭격을 통해서 초토화를 시키고 지상군이 들어가거든요. 지상군은 안 들어가겠지만 폭격은 계속할 거고 그 후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받아서 그 국지전 양상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중동 쪽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란 빼고는 다 미국 편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죠? 이란을 고립시키겠다 이건데 중국하고 같이 그래서 향후 봐야 되겠는데 트럼프는 짧게 끝내고 싶은데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고 며칠 후에 결판이 난다. 근데 지금 이게 장기전이냐 단기전이라고 바라고 있고 장기전이라도 오늘 내일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의중은 트럼프가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전쟁이든 뭐든 꼭 주말에 합니다. 증시가 끝났을 때.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증시를 붕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란 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상 내리질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강하고 있죠. 그 유가도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힘든 일주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근데 이제 하락폭이 더 커지냐 말하냐인데 하락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시장은 반등을 할 건데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면 왼쪽 고점을 찍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이라면
악재 회수로 시장이 급반등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도면 두들겨 맞을 거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란이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래도 시장의 영향은 지수에 영향을 줄 뿐이지 수익률에 영향은 안 준다라고 봐요. 코스닥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피가 안 간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코스닥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왔을 때 한 바퀴를 돌렸다는 얘기를 했죠. 네네. 저가주 얘기했죠. 네. 150개, 180개 정도 퇴출돼서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시장의 끝자락에서는 보험 화재줄이 올라요. 그다음에 관리 종목이 오르는데 요번에 부실주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 징조는 보였죠. 그 주에. 왜냐하면 생명 화재가 오를 때 증시가 이제 조정이 오는구나. 이제 갈 게 다 갔구나. 이제 부실주가 오르면 갈 게 다 갔구나. 그러면 이 시장의 한 바퀴가 돌리면 시장이 하락해서 재정비해서 올라갈 때 재차 시장의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올라갈 거고요. 방사는 보통 1박 2일, 2박 3일이에요. 한동안 조정 보이다 장기화 된다 그러면 올라가지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도주는 반도체고 그다음 시장은 코스닥에서 열린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채팅방에서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 야간 선물 쪽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관해서 내일장 전략을 세울 때 만약 상승 출발한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 잠깐 해주신 걸로는 따라 붙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내일 아침장 전략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은 안 하잖아요. 네. 야간 선물은 우리 야간 선물 있어요.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거래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네. 저는 야간 선물 크게 의미를 안 두거든요. 미국장 여부를 봐야 되겠고요. 오늘 왜 개인 투자자가 1조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1조 2천억 정도.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을 잡았었던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 이거를 3분봉으로 보자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보통 반대 매매가 론이 10시 반에 나오거든요. 자, 10시 반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시 반 여기 하락했죠. 그리고 2시 반에 하락을 합니다.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주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3시 이후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로. 네. 자, 그러면 내일 시장 보게 되면 5,000포인트 위에서 시작해도 혹이나 밀렸을 때 여길 지지한다면 재차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좀 보셔야 되고 지금 론에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내일 8시에 프리시장에서 반대 매매 나올 때 삼성전자가 싸게 나오면 받아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일 아침장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찾기 쉽지 않을 텐데 어디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유튜브는 항상 하고 있고요. 8시 네. 반에. 내일도 조금 일찍 열어보겠습니다. 와우넷에서 무료 공방을 8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내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투자 수업 VOD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나가는 연락처로 꼭 연락하셔서 이번에는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